여러분, 이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박태윤이라는 25 청년의 이야기예요. 서울 한복판 그 화려한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고급 레스토랑. 창밖으로는 한강이 보이고 테이블마다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는 그런 곳이었죠. 태윤이는 그날 밤을 위해 석 달치 월급을 모았어요. 양복도 새로 맞췄고요. 손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만 가슴은 설렘으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3년. 3년을 함께한 여자 서혜린. 그녀가 바로 앞에 앉아 있었어요. 혜린아. 태윤이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1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그에게는 엄청난 돈이었죠.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와 결혼해줘.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혜린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윤이는 그 순간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환호성을 질렀어요. 완벽한 밤이었죠. 완벽한 밤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혜린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어요. 어제 그 따뜻하던 목소리가 아니었죠. 태윤아, 만나자. 카페에서 만난 혜린의 얼굴은 차가웠어요. 아니, 차갑다기보다는 미안함과 결심이 섞인 그런 표정이었죠. 미안해. 나 너랑 결혼 못할 것 같아. 뭐라고? 태윤이는 귀를 의심했어요. 어제 뭐라고 했냐고, 분명히 결혼한다고 했잖냐고 물었죠. 그때 혜린이가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하셔. 농가 아들이랑은 결혼할 수 없대. 농가 아들. 그 말이 태윤이의 가슴에 칼처럼 꽂혔어요. 그래요, 태윤이 부모님은 전라북도 김제에서 평생 땅을 일구며 사신 분들이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밭으로 나가시고 해가 지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이었죠. 거친 손, 구부러진 허리, 주름 가득한 얼굴. 그게 태윤이 부모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자식을 위해 헌신하셨는데요. 아들 하나 대학 보내려고, 서울에서 제대로 살게 하려고 얼마나 악착같이 일하셨는데. 체면이 안 선다고 하시더라. 미안해. 체면? 체면이라고요? 3년의 사랑이 그따위 체면 때문에 무너진 겁니까? 태윤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서 혜린이를 바라봤죠. 혜린이는 테이블 위에 반지를 놓고 일어났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렇게 3년이 끝났습니다. 태윤이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며칠 동안 회사도 못 나가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그러다가 결국 김제본가로 내려갔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했으니까요. 저녁 식탁에서 태윤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혜린이랑 헤어졌습니다. 왜? 무슨 일 있었니? 태윤이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다고, 그래서 헤어졌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하지만 어머니는 아셨어요. 그 눈빛만 봐도 다 아시더라고요. 우리 때문이구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도 고개를 떨구셨죠. 미안하다, 아들아. 우리가 내 짐이 됐구나. 그 순간 태윤이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터져버렸어요. 분노였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아니, 둘 다였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태윤이가 소리쳤습니다. 부모님 삶은 결코 절대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건 그걸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날 밤 태윤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나는 뭘 위해 살아왔나? 나는 정말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하나?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은 이런 게 아니구나. 그날 밤 태윤이는 서울의 한 공원을 정처 없이 걷고 있었어요. 시간이 몇 시인지도 몰랐죠.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벤치 하나가 보였어요. 태윤이는 그곳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뭔가가 만져졌죠. 그 반지. 혜린이가 돌려준 100만 원짜리 약혼 반지였어요.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 작은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졌나? 버려버릴까? 한강에 던져버릴까? 아니면 여기 쓰레기통에라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허무함도 밀려왔죠. 이게 3년의 가치였나? 이게 내가 믿었던 사랑이었나? 태윤이는 반지를 하늘에 던질 듯 손을 들었다가 다시 내렸어요. 그렇게 몇 번을 반복했습니다. 버리지도 간직하지도 못하고. 바로 그때였어요.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죠. 이 밤중에 누가 공원을? 태윤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고생이었어요. 아니, 여고생이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했어요. 교복은 낡아서 여기저기 해지고 신발은 뒤꿈치가 닳아 있었죠.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태윤이를 빤히 쳐다봤어요. 정확히는 태윤이 손에 들린 반지를 쳐다보고 있었죠. 그리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 반지, 나 줘요. 뭐라고요? 태윤이는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이 아이가 뭐라고 한 거예요? 낯선 사람한테 반지를 달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어? 아이가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절박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단단한 게 있었죠. 포기하지 않겠다는, 살아남겠다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그 반지 줘요. 팔아서 살아야 돼요. 태윤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아이는 도대체. 아이가 벤치 옆에 섰습니다. 한유이라는 이름이었죠. 겨우 18살. 태윤이보다 7살이나 어렸어요. 유이가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고 돌아가셨어요. 빚만 남겼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병원에 계세요. 의식이 없으세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학비를 못 냈어요. 3개월 전에 퇴학당했어요. 집도 어제 빚쟁이한테 빼앗겼어요. 18살 아이가 혼자서 이 차가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빚쟁이들이 쫓아다녀요. 어머니 병원비도 밀렸고 저는 이제 갈 곳이 없어요. 유이가 태윤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반지. 선배님한테는 버릴 것 같은데 저한테는 생명줄이에요. 제발요. 태윤이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었나. 사랑 때문에 절망하고 체면 때문에 상처받고. 그런데 여기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는 아이가 있잖아. 나는 그래도 돌아갈 집이 있어. 부모님이 계셔. 밥 먹고 잘 곳이 있어. 근데 이 아이는? 태윤이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유이의 손을 잡고 그 손바닥 위에 반지를 올려놨습니다. 가자. 유이가 놀란 눈으로 태윤이를 쳐다봤어요. 태윤이는 지갑도 꺼냈어요. 안에 있던 현금을 전부 꺼내서 유이에게 쥐어줬습니다. 40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이것도 가져. 그리고 태윤이가 유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꼭 행복해져라. 넌 충분히 강한 아이니까 살아남을 수 있어. 유이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참았을까요? 얼마나 혼자서 버텼을까요? 유이가 벤치 앞에서 깊이, 정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태윤이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유이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포기가 아니라 다짐이 담겨 있었죠. 언젠가 꼭 보답하겠습니다. 유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태윤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상했죠. 분명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줬는데 마음이 가벼웠어요. 처음으로 뭔가 제대로 된 일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태윤이는 깨달았어요. 진짜 가치는 반지가 아니구나.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마음이구나. 며칠 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가 밭머리에서 쓰러지신 겁니다. 과로였죠. 평생 쉬지 않고 일만 하시다가 병실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농사는 달콤하지 않다. 너는 다른 길을 가거라. 하지만 태윤이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아니, 다짐했다고 해야겠죠. 아버지, 내가 농사를 잇겠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토마토를 만들겠습니다. 그날부터 태윤이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벽 4시 반. 해도 뜨기 전에 일어나 밭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에게 하나하나 배우고 농업 기술을 노트에 빼곡히 적었어요. 유기농법, 정밀한 토양 관리, 온도 조절, 물 주기. 모든 걸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과일처럼 단 그 어떤 토마토보다 맛있는 토마토를 길러냈어요. 하지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판로가 막혔어요. 어딜 가도 똑같은 대답뿐이었죠. 실적이 없어서요. 개인 농가는 좀 죄송합니다. 절망적이었어요. 이렇게 좋은 토마토를 만들었는데 팔 곳이 없다니. 태윤이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마포 아동센터를 찾아갔어요. 제발 이번엔 되기를 바라면서요. 원장은 망설였어요. 또 거절당하는 건가? 태윤이는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흰 앞치마를 입은 직원 한 명이 나섰어요. 그 직원이 말했습니다. 아이들 건강이 먼저예요. 시식해봅시다. 그 목소리. 태윤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한유이. 4년 전 그 벤치에서 만났던 그 아이였습니다. 직원들이 토마토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 순간. 이게 뭐예요? 완전 과일이잖아요. 아이들이 미쳐 좋아하겠는데요. 이건 꼭 써야 해요. 3개월 시험 계약. 성사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초등학교 급식센터까지 거래가 확장됐어요. 태윤이의 사업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드디어 성공인가 싶었죠. 하지만 세상은 또 한 번 태윤이를 시험했어요. 대형마트 30개 지점 동시 납품. 생애 최대 거래였는데 트럭이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토마토 전량 손실. 대체 차량도 구할 수 없었어요. 절망한 태윤이는 어디로 향했을까요? 4년 전 그 공원 벤치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유이가 나타났어요. 이제 제가 도울 차례예요. 유이는 전화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여러 운송사 대표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3명. 새벽에 5대의 트럭이 모였어요. 기적이었습니다. 새벽 김제 농원에 트럭 5대가 도착했어요. 기사들이 웃으며 말했죠. 유이 씨 부탁이면 당연히 와야죠. 납품은 무사히 완료됐습니다. 거래처들은 태윤이의 농가를 완전히 인정했어요. 공원 벤치에 다시 앉은 2사람. 유이가 목걸이를 꺼냈어요. 거기엔 4년 전 그 반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팔 수 없었어요. 이게 제 출발점이니까요. 선배님이 절망 속에서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태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유이도 울었습니다. 나, 너를 사랑해. 저도요. 2사람은 마침내 연인이 됐습니다. 그 후로 농원은 지역 최대 규모로 성장했어요. 아이들을 위한 농업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요. 결혼식 날 유이가 눈물로 연설했어요. 한 사람의 말이, 한 사람의 진심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과거에 태윤이를 버렸던 혜린이 나타났어요. 완전히 몰락한 모습으로요. 유이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다시 서세요. 도움은 스스로 일어서려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어요. 태윤이는 유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농가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야. 그래서 널 만났으니까. 노을빛이 농원을 물들였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게 진짜 인생이에요.